입장이나 감정은 잘 모르겠고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 것은 잊지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 너무 제 모습이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오늘 그 방송의 주체에 관련돼서 일단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저번에 오퀴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던 그 MBTI와 혈액형 관련된 이야기를 일단 먼저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혈액형이 맞나요? 혈액형에 대한 네. 성격차가 진짜로 맞나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나라마다 다를 수 있어. 응? 우리나라는 안 맞는데 지금 현재 일본 아이들은 혈액형에 따라 성격이 맞을 수가 있어. 왜요? 이건 또 굉장히 신기하네. 당황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겠는데 네. 사실 이제 혈액형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건 알고 있나?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일본에 있는 어떤 이제 학자가 혈액형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A형은 뭐 소심할 것 같고 뭐 B형은 이런 거 이제 나름 정리를 한 거야. 근데 그게 조사를 진짜로 해본 거예요? A형인 애들을 유치원 가서 만나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사실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틀만 만들어가지고 유포가인 거지. 사실 허위를 가지고 이제 나름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진짜다라고 이제 만든 거지. 자, 그래서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실험을 그래서 실제로 유치원에 가가지고도 해본 거야. A형 아이들 다 모아 본 다음에 몰래 실험자가 와가지고 그 유리병을 깨트리고 나서 아이들 반응이 어떤지, A형 어떤지, B형 어떤지, O형 어떤지, AB형 어떤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일본 아이들이 다 그 혈액형대로 움직이는 거야. A형은 소심하게 진짜로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제 누가 깼어 물어도 애들이 잘 말 못하고 막 이러고. 똑같은 실험을 미국에 가서 한번 해보니까 미국은 안 그랬어. 왜 그럴까지 해서 봤더니 일본에서 그 학자가 이제 나름 유행을 시켰잖아. 그 유행을 시켜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다 그걸 좀 어느 정도 믿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그렇게 키워온 거야. 너는 A형. 너는 A형이니까 넌 이제 소심할 거야 이러니까 너는 A형이니까 이럴 거야 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아이를 그대로 갇혀버린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라게 돼버린 거야. 근데 그건 되게 무섭네요. 그치, 무서운 이야기. 근데 또 이제 우리 민우 교수님이 이제 제가 저한테는 형님이지만 어쨌든 지금 과목을 맡고 계신 게 아동심리학과. 엄밀히 말하면 이제 아이들 이제 언어치료 해주고 그리고 심리치료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 애인데 되게 외향적인 친구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는 A형이니까 소심하게 자라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한다면 커서 애가 소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태어났던 것과 다르게. 혈액형은 그럼 우리나라는 안 맞네요. 그러면 이건 아닌 거네요. 완벽하게 아니지. 그냥 아니라. 완벽하게 아닌 거야. 절대 아닌 거야. 절대. 내가 개인적으로 혈액형을 처음에 조금 좋아해가지고 교수님께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쌍욕을 들었어. 교수님한테. 지도 교수님한테. 니는 심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혈액형 얘기하냐고. 울컥 하셨나 보다. 그럼 우리나라는 절대로 맞지 않고 일본은 맞을 확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혈액형도 아예 거짓말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애들을 그렇게 키우든 후천적으로 그렇게 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게 맞는 나라도 있기는 하니까, 생각해보면 아예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해서 이거 다 거짓말이야, 이거 다 구라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구라가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이제 정말 이제 빵을 정말 싫어하고 안 먹는 아이한테 빵 주구장창 먹으면서 넌 빵을 좋아하나 이렇게 했을 때 얘는 지금 빵을 좋아하나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은 답이 없는 근본적인 거죠.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구나. 그러면 혈액형으로 예를 들어서 근데 혈액형은 그러면 완전히 그러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아닌 걸로 그럼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맞겠네요. 사실은 아닌 거지. 사실 그게 중요한데 사람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는 기질이라는 게 있어서 안 바뀌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성격이라는 게 바뀌는 부분이 있어. 근데 이 기질은 그러면 부모한테 물려받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거는? 부모에게 물려받는 거. 유전적으로 좀 태어날 때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아가지고 태어나는 부분이 좀 있어. 근데 이거는 그러면 본다고 바뀌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소심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소심하지 않아요. 근데도 그 기질이 그냥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bu모님한테 유전으로 받아가지고 둘 다 외향적인 사람이니까 얘도 외향적이고 이건 아니네요. 이건 아닐 수 있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 왜냐면은 유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부모 세대만 물려받는 게 유전이 아니잖아. 그죠. 그 위에도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탈모 같은 경우에도 내 아빠가 아니라 진짜? 내 할아버지가 내가 탈모이면은 내가 사실은 이제 탈모일 수도 있는 확률이 좀 있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제 꼭 유전이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을 거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부모가 활발해가지고 아이가 활발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질이 소심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님이 되게 활달하면 그걸 보면서 자라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솔직히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따라하고 부모님의 거울이니까 애가 그럼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기질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없죠. 기질은 바뀐 경우 있고, 다시 말하지만 성격과 기질을 좀 구분하는 게 필요해. 지금 질문 자체가 지금 이제 조금은 구분하는 게 필요한 게, 어떤 기질이든 다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어. 어떤 기질이든지, 활발한 기질이든지 소심한 기질이든 다 그 기질에 장단점이 있는 거지. 자, 근데 이것을 내가, 자, 예를 들어볼게. 네. 내가 혼자 지내는 게 편한 기질이라고 가정 한번 해볼게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해요? 그러면 저는 혼자 일하는 거 정말 잘할 거예요. 외로움도 안 탈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랑 지내는 거 조금은 어려워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있는데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혼자 지내는 게 편하지만은 내가 MT라든지 OT 이럴 때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가 성격을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성격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기질에 장점이 많이 나온다거나 내 기질에 단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성격은 좋다 나쁘다가 있어. 무슨 말인지 다시 말하면, 네. 아이가 소심하게 태어났어. 즉 내향적인 아이로 태어날 수도 있어. 네. 태어났지만은 내가 성격에서 때와 구분을 해가지고 이때 내가 자신감 있게 해도 돼. 소심하지만 자신감을 내가 있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딴 사람이 보기에는 그럼 그 모습만 보고 얘는 외향적이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할 수도 거죠.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저희 제 기질 검사를 이제 분석하고 네. 이야기하는 시간이 왔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 자, 기질과 성격을 나누는 거 이유 자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기질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성격은 바뀌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계속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고 나 자신도 이해할 게 필요해. 자, 그러면은 자, 부모랑 자녀라고 한번 해볼게요. 혹은 연인끼리도 그러고요. 마찰 있을 때 이유가 기질이 달라서 일 수도 있겠고, 부모님이랑 기질이 다르니까. 기질이 다르니까. 그리고 연인과 계속 싸운다. 기질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해되죠. 기질이 다르니까. 이제, 당연히 부딪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기질을 내가 한마디로 이해를 한다면은 저 사람은 원래 그런 기질이니까 하면 내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 바뀌지 않는 문제니까. 자, 두 번째, 보통 자녀와 부모의 관계일 거예요. 내 기질과 자녀의 관계가 똑같을 때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 그거는 좀 신기하네. 왜 그런 거야? 왜냐면은 부모 입장은 그거든. 내가 저 기질로 살아보니까 힘든 일도 있었거든. 내 자녀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와, 근데 내 자녀가 진짜 소름 돋는다. 바꾸려고 하는 거야. 내가 물려준 기질인데 그 기질을 내가 바꾸려고 한다는 거지. 그럼 너무 힘든 거야, 이제 아이도 사실은. 와, 이걸 심리학적으로 하니까 그렇구나. 아니, 왜냐면 저 주변에 진짜 있어요. 아빠랑 성격이 똑같은데 아빠가 걔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닮아서 싫은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성인 되니까 아버지가 네가 나랑 똑같이 될까봐 그게 무서웠다고 얘기하셨어요. 연인끼리도 사실 이제 배우자 보니까, 아니 뭐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보니까 저 모습 왠지 내 모습이야. 내가 싫어하는 내 모습이야. 하네. 그게 보이면 진짜 싫을 수 있죠. 상대방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정말 강추하는 게,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지금 결혼 이혼율이 3커플당 1커플은 무조건 이혼이에요. 33%?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네요.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너무나... 결혼을 왜 하지 싶을 정도의 진짜 심각하구나. 그럼 거기서 가장 1순위 왜 대체 헤어졌는가? 첫 번째 1순위가 뭘까요? 성격? 그치, 빙고. 그치. 와, 근데 진짜 이거 그럼 결혼 시작 전에 무조건 해봐야 되겠네. 한마디로 서로 알아야 돼. 이건 내가 상대방을 이해해야 될 거구나. 상대방의 기질인가 내가 못 바꾸는 거구나. 그냥 받아들여야 돼. 왜냐면 모든 기질은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장점을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되겠구나. 이게 필요한 거지. 하지만 성격은 서로서로 맞춰갈 수 있으니까. 바꿔가야 되니까. 그리고 성격은 좋고 나쁨도 있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니까 TCI랑 MBTI랑 조금 차이점 뭐냐면, MBTI는 당신 그런 성격입니다 하고 끝나잖아. 근데 이 TCI는 당신 지금 성격이 지금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그치, 그게 나와. 그게 나오는 거야. 야, 진짜 대박이다. 그럼 제 거 이제 검사지를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게 여러분들이 검사를 하면 받으시는 종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종이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자, 기질은 총 이제 3가지를 보는 거예요. 3가지를 보는데, 여기는 L, 낮다. 여기는 M, 중간이다.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하이. 이제 하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게 참고로 기질은 높다 해가지고 문제 아니에요. 낮다 해서 문제 아닌 거죠. 그 각각인 거죠.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극추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새로운 걸 좀 도전을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자극추구.
97이네. 와 이거는 진짜 좀 새로운 거 도전을 정말 잘 네, 하기도 네. 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에 잘 끌리는 거지. 내가 잘 끌리는 건데 방송하니까 어쩔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장점은 이제 새로운 거에 도전을 잘하는 게 장점인데 단점은 이제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걸 조금 이제 힘들어하죠. 아니 어저께도 저희 어머니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길 가다가 소리 지르고 마스크 안 쓰고 다니고 그렇게 가슴이 뛰어요. 방송 키고 싶어서.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극추구가 맞죠 사실. 방송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자 그리고 이제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거 도전을 잘 못해요. 네. 잘 못하지만은 항상 이제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걸 잘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그렇게 좀 지금 쉽게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위험의 피입니다. 미리 걱정을 하느냐. 걱정 많이 해요. 그렇게 방송을 키고 싶으면서도 저 사람이 진짜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쵸. 가족이랑 같이 있는데 우리 가족한테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그쵸. 맞아요. 같이 실제 그렇게 와 같이 예시가 너무 딱딱해. 네, 너무 느껴요. 무섭긴 한데 궁금하긴 하고. 그쵸. 근데 방송을 키면 못 건드릴 것 같으니까 방송을 사실은 켜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쵸. 문제가 되면 엄마 핸드폰으로 경찰을 불러야 되겠다 이런 걱정을 미리 잊지 않은 걸 엄청 많이 하죠. 그쵸. 이것도 98이네요. 와. 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어요. 미리 걱정이 되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그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조금은 더 실수가 좀 적다라는 장점이 좀 있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높지. 힘들죠. 힘들지. 나 혼자 힘들지 정말.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어떻게 되지 않을까. 미래는 일어나지 어떻게 될까? 않은 일을 걱정을 많이 한다는 게 조금 이제 단점이라는 거. 근데 고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기질이라. 그 장점을 이제 보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실수가 적다라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저게 98이 안 나왔으면 이걸 안 믿었을 거예요. 저게 98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100% 믿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별로 없죠. 걱정이 별로 없고 이제 정서적인 어떤 부분에 안정감 좀 더 편하게 있지만 살고. 단점은 많이 덜렁덜렁돼요. 아. 실수가 좀 많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사회적 민감성은 뭐예요? 사회적 민감성은 다른 사람들의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냐예요.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좀 이제 쓰고 타인에게 어떻게 내가 나를 바라볼까 이런 걸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을 쓰죠. 이것도 수치가 100 정도는 나왔어요.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할까? 저 사람이 어떻게 맞춰야 될까? 마술하기에는 가장 좋은 장점이기도 해요. 그건 그렇죠. 왜냐면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냐 내가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니까. 눈치가 빨라야 되니까. 눈치가 빨라야 사실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그건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항상 대인관계로 고통을 받아요. 항상 이 사람이 나 싫어하는 건 아니야? 그치. 왜 카톡에 답장을 안 하지? 이런 그치. 생각을 혼자 맨날 해요. 맨날 이제 하고 있고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저 사람이 하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그런데 스테이터스가 되게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추구하는 무언가의 방향성과는 되게 맞는데 혼자서 고통을 되게 많이 받네요. 근데 그 생각을 이 검사하기 전부터 했거든요. 나는 지금 이 사회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다. 상대는 별 생각 없는데 5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혼자서 맨날 카톡 안 오면 혼자서 생각을 해요. 위에 내가 뭐 잘못했지? 뭐 때문에 이 사람이 기분이 나빴지?를 인내력은 뭐예요? 자, 낮은 것도 말할게요. 네. 낮았을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시선 별로 신경 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단점이 이제 대인관계가 조금 힘들어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인내력. 정말 이렇게 높은 사람 정말 저 드물게 봤어요. 이거 진짜 높은 거예요. 인내력은 내가 현재 얼마나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인내력도 타고난 겁니다. 자, 인내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지금 눈앞에 없는 보상이라 하더라도 언젠간 내가 이걸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그 하나 보상을 가지고 오랫동안 참고 이것을 내가 끝까지 내가 이겨낼 수가 있어요. 빌드업을 하는 거네요. 내가 그쵸? 나중에 이게 되겠구나. 나는 그쵸? 분명히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고 이제 그걸 충분하게 참을 수가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데미지를 엄청 크게 입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조금 스테이터스가 되죠. 높은데 오히려 이제 외부 자극이나 아니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되게 힘들다 혼자서 혼자 이제 고통받는다. 감당하고 고통 엄청 많이 받죠. 받죠. 자, 인내력 같은 경우는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눈앞에 보이는 보상이 있을 때 빨리빨리 움직이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 보상이 눈앞에 빨리빨리 보여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는 그러면 진짜 딱 그냥 한 줄로 딱 표현했을 때 기본적인 스테이터스가 많이 높지만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는 고통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실제로 또 하나 창 하나 뜰 수 있어요? 창 어떤 걸로 띄워드릴까요? 보여주세요. 자, HHH예요. 모든 기질은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긴 위에는 장점이고 여긴 아래는 단점이에요. 장점부터 읽어볼까요? 감수성이 풍부해요. 다양한 감정을 섬세하게 느끼면서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별로 없는 신중하고 민감한 사람이다. 여러분 정확합니다. 지금 제가 저래요. 새롭거나 흥미로운 일에 쉽게 끌리기도 하지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매사에 빈틈이 없어요. 정확하죠? 대인관계에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며 거친 감정을 경솔하게 드러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여러분 이것도 정확하게 맞아요. 왜냐면 사실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 쉼표쿤. 자기 주장은 강하게 펼치지 않으면서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받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진짜 사회적인 모습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건 이제 단점. 근심이 많고 비관적이며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450% 정도 맞습니다. 진짜 비관적이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맨날 마음 쓰고 이 사람이 나 잘못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지나친 조심성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이 많고 사소한 것까지 신경을 쓰다가 빨리 지치고 수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당황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화가 나거나 불만이 있어도 우회적으로 표현하나 때로는 억제된 감정을 충동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술 먹으면 보세요. 그러니까 술 먹고 인간관계가 개박살이 나는 게 저것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충동적으로 술 먹으면 그걸 풀어내는 거지. 나 술 먹었으니까 이래도 되겠지. 이런 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기존의 장점과 단점을 같이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단점을 외면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이게 장점이 있어. 이런 부분 내가 더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시각 자체를 단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 그러겠네요. 진짜 생각해보면 딱 그러네요. 원래 잘 안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가장 이제 힘든 게 이런 거란 거예요. 이제 대인관계라는 이런 데서 내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바꾸라고 해. 너무 힘든 거지 사실은. 근데 이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쵸, 저거 그쵸. 같은 경우는 차라리 내가 이제 장점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장점 가지고 오히려 승부수를 보는 게 더 나은 거지. 기질은 장점으로 승부수를 봐야 된다. 아유 훌륭하네. 근다 해가지고 내가 단점을 무시하는 건 아니야. 그냥 그들이 인정하는 거야. 내가 이게 약점이니까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성격 보기 전에 그걸로 먼저 볼까요? 네. 자 이제 성격입니다. 자 성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죠. 연대감이 좋다 나쁘다. 영이네. 와 쩐다. 저 영이 나오기가 힘들죠. 네. 와 저는 진짜 인성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진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저 사실은 걱정을 했어. 준비한테 물어봤어요. 준비야 이거 공개돼도 될까? 그래서 아니 이거를 공개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사실 그래도 아니 이게 너무 잘 맞으니까. 삶이 그러니까 저 연대감이 사람끼리 만났을 때 저희가 소속감을 느끼고 약간 이게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근데 여러분 저게 0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사람 대가리 수가 많아졌을 때 좋게 끝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제 인생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대가리가 3개 이상 모였을 때 한 번도 제대로 끝난 걸 못 봤어요. 우리 소속사도 그랬고 모든 상황에서 인간이 많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좋은 걸 제가 본 적이 제 인생에서는 없어요. 단 한 번도. 학교 다닐 때도 고통스럽고 항상 힘들었고 어디 무슨 뭘 하던 간에 다 항상 그렇죠. 그래서 와 거칠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 저거는 진짜.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율성과 연대감을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봐요. 자, 그래서 자율성.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은 미성숙. 미성숙. 여기 들어가면 미성숙. 자율성이란 건 이제 그거예요. 내가 혼자 생각을 하고 혼자 선택을 하고 그걸 내가 혼자 실행을 하고 책임까지 지는 힘을 말하는 거. 내가 자율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보통인 거죠, 사실. 보통인 거고요. 이제 연대감이라는 건 이제 다른 사람 이제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사람 인간관계에서 좀 공감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영이다. 네. 이것은 그냥 대표적인 분석이지 상세 분석을 들어가야 돼요. 상세 분석 보면 근데 이해가 다 돼요. 상세 분석을 하면은 이게 왜 이제 여기 연대감에서 왜 어떤 것 때문에 낮게 나는지가 나와요. 공감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공감해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공감이 되게 잘 돼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타성도 좀 있습니다. 이타성은 뭐예요? 상대방을 이제 조금 이제 존중하고 이제 마음을 이제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배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관대하지 않네요. 네. 절대 관대하지 않죠. 맞아요. 여기 있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타인 수용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하든 저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듣기 때문에 관대하지 않아요. 공평하지도 않아요. 즉 주변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정말 잘 챙기지만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공평하지 않습니다. 네. 와 근데 진짜 수치 봐라. 진짜 답이 없다. 와 정말 대박이다. 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자기 초월하는 것은 내가 현실적이냐, 아니 내가 이상적이냐예요. 이상적이냐. 그래서 조금 이제 준표는 현실적인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란 거죠. 이건 뭐 좋다 나쁘다의 어떤 개념은 아니에요. 저것도 100이 나와요? 그러니까 99, 100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이제 자격증 100이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걱정을 해야 돼요. 현실관계 많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은 기도로서 나올 수 있으면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와 위험하다 진짜. 0이어도 되게 위험한 거네요. 영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모든 절대 자기가 이해가 다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맛을 보면 진짜라고 믿어버릴 사람. 이 사람 진짜 맛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 검사에서 저거 100 나온 사람한테 저 초능력자라고 얘기해봐야 되겠다. 그럼 진짜 무조건 믿겠네. 믿어요. 야 이거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잘 사용하겠네. 왜냐면 저거 높으면 무조건 그냥 포교 활동으로다가 그냥 싹 감아버릴 수 있겠네. 네, 그렇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격을 이제 조금 이제 편하게 좀 이제 보면은 근데 이거 진짜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이건 진짜 큰일 나겠다. 사실 그래서 윤리 의식 정말 많이 교육받아요. 절대 이걸 악용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항상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어요. 이거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보여준다는 게 제 스스로를 그냥 다 사실 4명까지 그냥 다 까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랑 비슷한 사람 보셨어요? 네. 제일 비슷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이 성격 이런 거 비슷한 사람? 칼리. 칼리 형이 저랑 똑같이 나왔어. 진짜. 물론 세부적인 건 좀 다르긴 한데 여기가 다르긴 한데. 밑에는 좀 다른데 네. 완전 똑같이 나와. 그러니까 내면은 똑같다는 게 아니 기질이 되게 똑같아요. 기질이 똑같아요. 기질이 되게 비슷해요. 칼리 형. 네. 성격은 좀 다른데 기질이 이제 비슷비슷하네. 깜짝 놀랐죠. 그래서 검사 내가 잘못했나 해가지고 다시 재검사 해봤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셨잖아요. 혹시 한 명 걸 베껴서 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저희는 따로 했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하면 2종이까지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로 그냥 무조건 100% 맞다라기보다는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세 부분, 그리고 세부 분석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제 걸 봐도 제가 되게 특이한 사람이구나라는 게 너무 많이 보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수치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너무 이게 독특해서 최근에 그 정신과 상담받았을 때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봤을 때 재미로만 딱 놓고 보면 최고라고. 존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어떤 면에는 이렇고 어떤 면에는 이렇기 때문에 진짜 너무 새로워서 매 순간 놀랍다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근에. 와. 너무 이제 감사한 게 사실 이제 이 검사를 하고 나서 저는 이제 사실 너무나 다행이다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6개월 전 걸 좀 보여주면은 작년에 1월 30일에 이제 한 거죠. 그럴 때는 지금은 그래도 자율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자율성이 이때 낮았었어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그죠. 그때 자존감도 그렇고 혼자 뭘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잘. 그 때문에 이제 그랬다가 차이가 뭐였냐면은 사실 자율성 같은 거 봤을 때는 목적의식이 이제 낮았었는데 지금에는 이제 목적의식이 올라갔다라는 거. 뭘 해야 되겠구나. 더 올라갔어요. 이제 방송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재 이제 목적이 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너무나 내가 감사한 게 사실 준변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 유능감이 그때 낮았어요. 난 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유능감. 다행히 지금은 이렇게 유능감이 올라갔더라고요. 와 엄청 올라갔네요. 그렇죠. 유능감이 올라갔어.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만 더 말해줄게요. 사실 그러면은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를 받거나 준표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검사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 그거죠. 그래 내가 지금 연대감 좀 낮아요. 어쨌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고 내가 조금은 성숙하기 위해서는 저게 높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르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MBTI랑 이제 TCI 좀 다른 점은 내가 지금은 성격 자체가 좀 성숙한지 미성숙한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시킬 수 있는가 말했잖아요. 성격은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종이가 나가게 됩니다. 이 종이가. 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네, 방법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율성이 낮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읽어야 될 거고요. 전 연대감을 연대감이죠. 한번 연대감을 읽어볼까요? 혼자 있는 게 편하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거나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것이 불편해요.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징징거리는 것 같고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생각지도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지고 실망스러워서 더 이상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은 잘 모르겠고 나한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준 것은 잊지 못하겠어요. 이건 너무 제 모습이라. 좋은 기회가 있거나 좋은 게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기 전에 얼른 내가 챙겨놓고 다른 사람이 좋은 기회를 가져가면 내 것을 빼앗긴 것처럼 짜증나고 화나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높여줘야 하는 이유도 이제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높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다른 관심 이건 사실 한데 높일 필요 없어요. 준편은 이미 공감을 하고 있고 네, 이 부분은 괜찮아요. 2번부터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과 특성이 있습니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특성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좋게 느껴졌던 특성이 어떤 상황에서는 싫고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기 전에는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이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그 점이 너무 싫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모습과 특성은 동일한데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랑 부딪히고 있는 어떤 특성이 싫다고 느껴질지라도 그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연대감이 0이구나. 그렇죠. 이게 안 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이게 더 좋은데 왜 이렇게 안 하지? 제가 이 얘기 제일 많이 진짜, 하죠.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네, 이야기 이거. 답답하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저건 틀렸는데 저렇게 행동하다니 이해가 안 되네. 여러분 제 유튜브의 4대 요소죠. 유튜브에서 매일 얘기하는 4대 요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화가 나고 못마땅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이제 검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결과를 좀 받습니다. 받게 돼서 이제 순서 자체가 이제 신청서를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코드를 보내드려요. 검사할 수 있는 핸드폰이라든지 메일로 할 수 있는 이제 코드를 이제 보내줍니다. 핸드폰으로 되게 쉽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핸드폰 그냥 쉽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저희가 받아서 검사 결과를 이렇게 냅니다. 내 가지고 검사 결과를 메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이게 메일이 도착하게 되면 저희 전문 상담사가 심리 상담사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20분 동안 설명을 해줘요. 오늘 이제 뭐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나 뭐 다른 게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사람과 식물의 차이가 뭘까요? 생각을 한다? 생각을 한다.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정답에 가까운데 결정을 내린다? 뇌가 있다는 거예요. 아, 되게 그렇죠. 뇌가 있는 거. 식물은 뇌가 없잖아요. 그죠. 뇌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멍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이 얘기를 최근에 들었네. 짐승이랑 사람이랑 다른 점. 짐승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인간은 선택을 한다. 뭐 이 얘기. 그렇죠. 멍게는 뭐예요? 멍게 같은 경우에는 뇌가 있어요? 유충일 때는 아이가 막 움직여요. 막 움직여서 멍게는 한 군데 장소를 딱 가면 거기다 평생 그 자리에서 살아요. 자, 멍게가 유충일 때는 뇌가 있습니다. 뇌가 있다가 자기가 어디 딱 정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멍게가 스스로 자기 뇌를 먹어요. 없어져 버리는구나.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왜 사람이 뇌가 있느냐? 우리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확인해보고 싶으면은 움직였고 좋은 사람들이 어쨌든 사람을 많이 움직이면서 만나가지고 내가 뭘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보고 사람과 교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나를 보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와, 충격적이다 정말.